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1번 문제 보시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떠냐면요, 문제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첨부할 서류가 아닌 것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착공신고시 첨부 서류 아닌 것 찾아라.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다 외우는 데는 두뇌에 한계 있잖아요. 한계가. 그런데 나름대로 이거는 좀 뭔가 나름대로 어떤 흐름만 봤으면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씩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할 때 그 사람이 자격이 되나 안 되는가 확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증 4번, 그리고 공사업 등록 수첩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3번을 봅니다. 이거는 거의 상식선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어요. 그래서 3번에 봅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해당 소방시설 설계자의 기술 자격증? 이렇게 있잖아요. 해당 소방시설 설계자의 기술 자격증,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술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는 설계자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는 착공 신고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시공 쪽을 얘기하는데 설계자 자격증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기계적으로 암기하는데 이거 한계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4번도 봅니다. 4번은 시설공사 책임 시공. 결국 1번, 2번, 4번은 시공이라든지 이런 공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3번은 설계자의 기술 자격증을 했으니까 3번이 답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전반적인 흐름, 틀 이렇게 보고서 답을 고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바로 11번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이것도 무턱대고 외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뭐라 했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완공검사에 있어서 감리 결과 보고서. 이거는 감리자가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 보고서대로 맞췄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 이거는 뭐였죠? 우리가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완공 검사를 결과 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가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름이라는 건 대신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대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가서 어떤 본부장이나 서장이 어떤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돼서 감리자가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요, 그 자체가 완공 검사로 가름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본부장 서장이 현장 갈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조금 뭔가 중요성 있는 거는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시설이 있다. 그게 밑에 해설에 나오는 가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닌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 외우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 아닌 거 찾아라, 이거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찾아라 할 때 주로 잘 나왔던 답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은 뭐였습니까? 어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와 일용품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다.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그 밑에 가번에 있는 시설 보세요. 문화집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문화활동, 집회활동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모여가지고 종교활동을 한다. 판매시설, 백화점, 판매점 많이 모이죠. 노이자시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은 분 또는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한다. 또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쭉 나오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근린생활시설은 위험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 답이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렇게 찾으시는 게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질문도 볼게요. 노이자시설?
노인들과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위험하고 잘 소방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된다. 문화집회 활동하려고 사람들 많이 모이죠. 판매시설, 백화점 같은 데 보세요. 많이 모이죠. 근린생활시설은 그거보다는 조금 사람이 모이는 정도도 좀 덜하고 위험도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12번의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봐요. 13번도 이거와 관련성 있는 문제가 또 13번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이걸 보세요.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어떤 여기 나온 것처럼 감리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완공검사를 가름했을 때는 뭐 여기 현장 검사도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현장 검사라는데 그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그 대상만을 묶어가지고 나왔어요. 전부 다 그 대상이에요. 다중이용 없어? 많은 사람들 모이는 장소인 거 아닙니까? 노유자 시설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좁은 공간에, 지하는 특히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판매시설, 창고시설, 운동시설이 다 그렇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14번 봅니다. 14번도 같은 내용을 달았잖아요.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로 옳지 않은 것.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얘기를 연속을 해놨어요. 근데 3번 봅니다. 3번에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 아파트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뭐라 했죠?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뭐 이거는 앞에 있던 12번 해설쪽을 보세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은 여기는 현장 확인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하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는 각종 어떤 뭐 소방과 관련해서요 조금 완화가 돼 있는 그런 장소가 아파트다. 그런데 그걸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요 내용이 틀렸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이 3번이었고요. 또 15번도 봅니다. 15번도 계속 같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은 현장 확인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서 예외로 빼버린 건 아닙니까? 그걸 집어넣기 때문에 15번의 3번이었다. 그리고 16번은 뭐 다소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바로 16번인데요. 봅니다. 현장 확인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앞서 나갔던 12번의 해설 쪽에 있는 거를 보세요. 해설에 있는 걸 보시면요. 그게 보면은 쭉 뭐 문화집회시설부터 문집서부터 해서 쭉 나가다가 창고도 나오고 하다가 그리고 지하상가도 현장 확인 대상인 거 아닙니까? 지하상가도 현장 확인 대상인데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지하상가와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요. 지하가를 조금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지하가를요. 여기서 가라는 거는 스트리트,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스트리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가라는 거는 뭐 그때 어떤 상업용 그런 어떤 점포들 쫙 얘기하는 거고, 지하가는 뭡니까? 양쪽에 점포, 사무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상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위험도가 더 높습니까? 화재 발생하면 이게 더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아니고 지하 상가만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 상가 들어갈 자리에 지하가라는 걸 들어놓고 그래놓고 자꾸 혼선을 우리한테 야기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이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요. 신축으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또 옥내 소화전을 신설할 때 그럴 때 그 어떤 절차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사 절차를 얘기했잖아요. 공사 절차를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거기 17번에 가로쳐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놨죠? 여기 보면요. 감리자 지정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감리자 지정을 하고 감리원 배치를 하고요. 감리원 배치를 하고 또 감리 전반에 걸쳐서 어떤 관한 절차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제외한다. 그러고서 볼게요. 그러고서 1번 봅니다. 1번에 감리 결과 보고서 가름 그리고 2번에 감리 결과 보고서 가름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1번, 2번은 일단 틀린 거잖아요. 감으로 이렇게 찾아보는데 1번, 2번 틀렸죠? 또 4번을 봅니다. 4번에 왜 틀렸습니까? 시공하고 착공신고 이게 벌써 틀렸잖아요. 순서가 착공신고. 착공신고하고 그 다음에 공사 들어가야지 공사 벌린 다음에 착공신고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항상 신고 들어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4번 틀리고 맞는 거는 3번만 그렇다. 착공 신고하고 공사 들어가고 공사 다 끝났다. 완공검사 신청하고 완공검사하고 검사 필증 발급한다. 그래서 17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18번서부터는 하자보수와 관련되는 문제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하자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흠결결함을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사에서는요. 사실 흠결과 결함이 없는 공사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하자 발생 안 하게 하는 거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하자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 의무기관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하자 발생했을 때 일정한 절차상의 어떤 사안도 규율해 놓았다라고 봅니다. 뭐 그게 국어와 관련해서 18번 문제가 여기 나왔는데요. 하자 보수와 관련되는 설명 중에서 가장 틀린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4번 봅니다. 그거 왜 틀렸나 한번 이유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계인에게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 그럼 관계인에게 뭐를 통보했습니까? 관계인이 공사업자한테 뭐를 통보했죠? 하자 발생했다고 통보할 거 아닙니까? 유자가 공사를 했으니까요. 하자 발생을 통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3일 이내에 여기 통보를 했을 때 하자 발생을 통보했으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때서부터 3일 이내에 보수를 하거나 또는 보수 일정이 명시된 계획서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이걸 알려줍니까? 관계인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소방서장한테 서면으로 알려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자 의무 이행을 안 했을 때나 그때 가서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8번에 4번 지문이 틀려서 여기서 답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9번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하자 보수 의무기간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9번서부터 23번까지는요 서로 비슷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하자 보수를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자 보수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의무기간이 있다. 그러면서 그 의무기간 관련해서 뭐 맞는 거 찾아라 아니면 틀리는 거 찾아라 하는 문제가 19번서부터 이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놓고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볼게요. 하자보수 의무기간 대표적인 게 2년 또 대표적인 게 3년이다. 그런데 2년은 숫자가 조금 적고 3년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위주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2년짜리가 뭐라고 했었죠? 3비 피유무, 3비피 유무.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유무 이렇게 앞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년짜리는 자옥 스물 자옥 간상소 그랬잖아요. 자옥 스물 그리고 자옥 간상소 이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그 요거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옆에 써보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3비죠. B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있다. 뭐였었죠? 비상경보 설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말고요. 비상방송 설비. 또 이거는 뭐였죠? 비상조명등. 조명등이다. 조명등. 요게 3B다라고 했고요. P는 피난기구다. 피난기구. 그리고 그 다음에 유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유는 유도등. 그리고 유도표지가 있고요. 그리고 무는 무선통신 보조설비. 요 무는 되게 조심해서 보세요. 무선통신 보조설비가 뭐죠? 지하 같은 데 화재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 무전기가 잘 안 터져요. 그 잘 터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무선통신 보조설비다. 그러면서 3년짜리 봅니다. 자옥수물관이었죠. 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옥은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는 스프링 쿨러. 물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그리고 또 자는 여기 뭐 있었죠? 여기 자 나온 거는요. 자동 화재 이거 여기 자동 소화장치. 그리고 그다음에 옥이 있었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옥외 소화전이다. 여기는 옥내였고요. 옥외 소화전이다. 그리고 간이 스프링쿨러. 이거는
상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왔던 소는요,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인데, 물론 여러분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 공부를 하실 내용이지만요, 소화 활동 설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였죠? 주의해야 될 거는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제외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2년, 3년짜리가 아니라 2년에 해당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거를, 그래서 여기를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은 나머지 19번서부터 23번까지 나온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번 봅니다. 가장 옳은 거 찾으라 했는데, 유도등 어땠죠? 유도등, 아까 여기 있었죠? 3년인데 2년인데 1년이라 쓰기가 틀렸죠? 자동소화장치 3년에 있었으니까 19번에 2번 맞는 거 아닙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어땠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여기 3년이었죠? 2년이라 쓰니까 틀렸죠? 소화용수 시설 요게 3년인데 2년이라고 했죠? 맞는 거는 19번에 2번만 맞았다라고 보고요. 또 20번 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딱 들어서 맞은 거 아닙니까? 무선통신 보조설비 2년이었잖아요. 나머지는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어떤 자동식 소화장치 3년이었죠? 비상조명등, 아까 여기 나왔지만요, 비상조명등 여기 3년이었죠? 여기 비상조명등, 조명등 여기 2년인데 3년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상방송설비 2년인데 3년이라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21번 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전부 3년이지만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2년이라 그랬잖아요. 뭐 요거는 잘 챙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에 보시면요, 여기 연결 잘못된 거를 찾아라. 3번 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3년인데 2년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세 가지는 전부 맞게 연결하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23번 봅니다. 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그랬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 3년이었죠. 비상경보설비 2년이었죠. 그리고 피난기구 2년이죠. 또 그리고 비상방송설비 2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중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3년이니까 답이 23번에 3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일정 부분은 암기를 하지 않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도 하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을 해서 하다 보면요, 이걸 여러분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번을 한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번 가셔서 24번 문제 봅니다. 24번 문제를 보면요,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24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감리업자가 할 내용 아닌 거 찾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24번은 감리업자의 업무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이어졌어요. 감리업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물어본 게 24번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24번서부터 시작해서 28번까지 이어진다. 28번까지는 감리업자의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봅니다. 24번 해설에 나와 있는 거, 그거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요, 의외로 내용들을 어떤 쉽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니다. 뭐 그렇지만 한번 봅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1번에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감리자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하는 측면이니까 맞죠? 그런데 2번 봅니다. 24번에 2번 지문을 볼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성능검사, 소방시설의 공사에 관한 성능검사, 소방시설의 시설 공사에 관한 성능검사. 맞는 것 같지만 1번하고 2번을 한번 지문 2번을 비교해 보세요. 1번은 맞았거든요. 여기 뭐였습니까? 완공된 여기 시설의 성능검사를 했지, 그 공사에 관해서 공사의 내용을 성능검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공된 거에 대해서, 완공된 거에서 여기 성능검사를 하는 거지, 공사의 어떤 그 내용,
이거에 관한 성능 검사를 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완공된 그 시설에 대한 성능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24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25번 봅니다. 감리업자 업무가 아닌 것은 그랬죠? 그러면서 3번을 봅니다. 공사 예정표의 적합성 검토. 적합성 검토. 적합성 검토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였습니까? 예정 공정표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사하는데 진행 과정의 어떤 적합성 이런 거는 맞아도 어떤 예정되어 있는 공정표의 적합성은 감리 영역까지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린 거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26번도 볼게요. 26번 소방 공사 감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 근데 3번을 봅니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착공 시험 신고 공사 내용과 공사 진행 과정을 비교하는 건데 착공 시험 신고 이거는 감리 업무 될 내용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27번에 보면 3번도 보면요. 공정표의 타당성 검토 이거는 앞서도 틀린 말로 나왔었잖아요. 공정표 타당성 검토라든지 착공시험 이런 거는 시공과 관련돼서 미리 따져보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27번 또한 틀린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28번 가서 보시면요. 28번 보시면은 감리업자 업무로서 여기는 맞는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적합성에 대한 것도 나와요. 그리고 적법성에 대한 것도 나와요. 사실 어떤 게 더 엄중합니까? 이거는 법을 적합하는 거니까 이게 더 무거운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법성은 여러분들 그 앞서 나와 있던 그 24번 해설에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적법성은 어땠죠? 설치 계획표가 법과 맞냐 틀리냐 그 적법성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적법성에 뭐가 있었습니까? 피난시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거 아닙니까? 뭔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때 그 위험 요소를 벗어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그리고 적법성이 또 뭐가 있었죠?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방염이라는 건 뭡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염이라는 거는 여기 염은요. 불꽃 염자예요. 불꽃이 튀어서 자꾸 여기서 불이 나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물품이다.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적법성이고 나머지는 적합성이었어요. 적합성. 그런데 적법성과 적합성을 28번에서 자꾸 엇갈리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틀리게 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 1번 봅니다. 완공된 소방시설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 내용 중에 28번 문제를 봅니다. 28번 문제 보시면요. 방염물품 그 불꽃이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물이 또 난다. 이거는 적합성이 아니라 적법성이다. 구체적으로 법에서 규율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에 요거 적법성인데 적합성이라고 여기 틀리게 해놨죠.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소방용품 위치 규격 여기에 대해서는 적합성이 맞아요. 이 적법성 내용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번이 어떤 맞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4번도 틀렸는데 4번 한번 봅니다. 4번 볼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설계업자가 한 설계도서와 화재 안전기준에 맞는지 지도 감독한다. 이게 아니라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대로 맞는지 그거를 감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업자가 자기가 한 설계도대로 어떤 설계도에 맞는지 그걸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계업자가 들어갈 자리에 공사업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맞는 거는 3번 뿐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9번 볼게요. 감리자를 누가 지정하죠? 감리자는 관계인이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본부장 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 건물, 내 시설에 제대로 공사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인이 소유자 등인 거 아닙니까? 그자가 지명을 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30번 문제 들어갈게요. 30번의 그 내용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공사 상주감리 대상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공사 상주감리 대상을 물어봤다. 감리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상주감리라는 거는 거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공사 감리라는 거는 다른 현장도 갔다가 저 현장도 갔다 돌아다닌다. 상주 공사 감리는 거기 계속 있으니까 감리의 강도가 일반 공사 감리보다 훨씬 강력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상주 감리다. 그러면서 상주 감리 대상은 좀 암기를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만 제곱미터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거는 어떤 게 연면적이죠, 여러분? 바닥 면적을 합해 놓은 게 연면적이거든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 상주 감리 대상이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상주 감리 대상이죠.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보면요. 여기는 안 났지만요. 지하층 포함해서 왜 지하층 포함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까? 아무 말 없이 얘기했을 때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지하층 포함이라고 했군요.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이거는 상주 감리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상주 감리 대상은 그 공사 감리자가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의 강도가 높다. 감리의 강도가 높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상주 감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것까지 상주 감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뭐였죠? 연면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아니라 좀 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통상 우리가 아무 소리 없이 층수 얘기할 때는 지하층 제외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하층 포함해서 층수 16층 이상이고 엔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상주 공사 감리 대상이다. 이것까지 같이 여러분 아울러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0번 문제도 보셨고요. 이제 31번 문제 봅니다. 31번 문제는 30번과 관련성이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여기 뭐였습니까? 상주 감리 대상. 거기 기준 맞는 거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게 바로,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파트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3번이다. 요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꼭 암기 여러분 하실 거를 믿고요. 그래서 뭐였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특정 소방 대상물, 요것도 그렇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층 포함해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 세대수 500세대 이상일 때 상주 감리 대상이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32번서부터 34번까지는 제가 자료를 사이트에 올려놨는데요. 교재에 있는 내용의 문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바꿔놓은 이후서부터 또 그 문제, 제가 올려놓은 문제 대신해서 교체해서 그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어떤 공사 감리자 지정 대상되는 어떤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페이지를 보면요. 199페이지서부터 200페이지 사이에요. 200페이지 사이에 문제라면 32번, 33번, 34번의 경우 여기의 경우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문제를 제가 교체했다. 그리고 그 교체된 문제는 사이트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 출력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체한 이유는 뭐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도 그 앞에서도 그 교체하라고 해서 그때 한번 다시 그때 얘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32번서부터 34번 문제, 제가 새로 올려놨던 문제로 한번 봅니다. 32번 이런 문제였잖아요. 32번 봅니다. 뭐라고 돼 있죠? 소방 설비 공사에 있어서 다음 중에서 감리자 지정 대상 아닌 거 찾아라. 감리자 지정 대상 아닌 거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32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거기 1번서부터 8번까지 기본서요. 1번서부터 8번까지 거기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 그때 뭐랬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스물자 되게 자주 나오네요. 그리고 소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옥이 뭐였습니까? 옥이요. 옥내 소화전, 그리고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쿨러, 그리고 물 분무 소화 설비, 또 이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소는 소화 용수 설비, 그리고 이거는 통합 감시 시설. 어떤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뭐 각종 어떤 그 장치를 설치해놓고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해놓고 거기서 감시하는 거 통합 감시 시설이다.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앞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오곡 스물자 하는 거는요. 신설 개설 증설할 때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설 개설 증설할 때 그렇다. 신설 개설 증설할 때 감리자를 지정한다. 신설이라는 건 새로 설치하는 거죠. 개설은 뭐냐면요. 종전에 설치된 시설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 증설은 뭐 양을 늘려놓는 거.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뭐였냐 그러면요. 여기는 신설하고 개설만 해당이 됐어요. 신설하고 개설만 해당이 됐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문제 뭐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로 혹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2번 봅니다. 32번에 여기 32번에 1번이 틀려서 답이죠. 1번 왜 그랬습니까? 옥내 소화전을 이랬잖아요. 옥내 소화전까지는 맞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여기 정비할 때 지금 신설하고 개설하고 증설할 때 그랬지 정비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32번의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 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32번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여기 33번 나와 있는 문제를 보시면요. 33번 보시면은 소화 활동 설비를 시공할 때 여기서는 소화 활동 설비 시공할 때 감리자 지정 대상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닌 거를 찾아라 그래 놓고 거기 해설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화 활동 설비를 쫙 나열을 했잖아요. 재현 설비, 화재 발생했을 때 안에 있는 공기 빼내고 밖에 있는 공기 집어넣는 거. 연결 송수관 1층에 외벽에 쌍구 형태로 나와가지고 그 안에 파이프가 연결돼서 고층까지 물을 뿌릴 수 있는 거. 연결 살수는 지하로 물을 뿌릴 수 있는 거. 비상 콘센트는 어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한 콘센트 시설.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앞서도 얘기를 드렸죠. 뭐였습니까? 지하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연기가 꽉 찼을 때 무전기가 잘 안 터지는 거 터지게 도와주는 거. 연소 방지 설비 뭐였죠? 그 어떤 지하구 같은데 불 나면은 한꺼번에 다 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연시켜 주는 거.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화 활동 설비와 관련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거를 신설, 뭐 개설할 때, 증설할 때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런데 4번 봅니다. 4번 이게 틀렸잖아요. 물론 비상 콘센트 설비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소화 활동 설비는 맞아요. 그렇지만 전면 정비할 때 그 내용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증설할 때, 신설할 때, 개설할 때 있어도 정비 이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33번의 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34번 봅니다. 여기는 뭐가 나왔죠? 관계인이 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에 틀린 것은 그랬는데 그래놓고 한번 봅니다. 여기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일단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보면요. 여기는 수신반 그리고 소화펌프와 관련되는 거, 그리고나 동력반 또는 감시반의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뭐 그다음에 나왔는 건 동력 또는 감시반의 뭐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어떤 거를 얘기를 했죠?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여기 개설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그랬잖아요. 개설 이전 그리고 정비할 때 그렇다. 그거 아닌 거를 찾아보면은 바로 여기를 봅니다. 그 1번인 거 아닙니까? 소화펌프 일부를 철거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뭐 설치를 하거나 이전 옮기거나 정비하는 내용은 있었어도요. 그래서 34번의 답이 1번이었다. 그래서 바뀐 대로 해서 뭐 급하게 문제를 좀 교체를 해놨다는 거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리고 35번 문제 들어갈게요. 감리자 지정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감리자 지정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아닌 거 찾아라.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긴 했잖아요. 이제 그래놓고 틀린 거 뭐 요거는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참조 정도로 봅니다. 3번을 볼게요. 감리자가 당의 공사자와 합의해서 작성한 감리 시방서 한번 봅니다. 감리자가 공사자하고 합의를 해서 작성한 시방서, 이거는 이런 내용 자체는 없고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뭐 이런 정도가 들어갈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35번에 1번이 틀려있던 거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36번 봅니다. 상주공사 감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거기 2번, 3번은 상주공사 감리 대상으로 맞는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리고 36번 봅니다. 여기 뭐 또 고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4번에 봅니다. 4번에 여기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나왔죠. 뭐 요거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 뭐냐면 총리령으로 일단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어떤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상주한다. 맞는데, 그런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5,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요런 거는 그 내용 자체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만들어놨던 얘기고요. 그래서 36번의 답이 1번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37번 문제를 들어가 봅니다. 37번 보시면요, 일반 공사 감리 대상에서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담당하는 소방 감리 현장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감리가 안 돼요. 또 너무 적게 잡으면요, 아무래도 감리업자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여기 5개 이내로 하라고 돼 있어요. 5개 이내다. 그래서 요 숫자 이런 거는 꼭 암기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면서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38번도 봅니다.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38번 문제인데 뭐였죠? 상주 감리시 감리 현장에 책임 감리원 배치 기간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상주 감리할 때 현장에 책임 감리원 배치 시기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 뭐 이거는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은 뭐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정해놨다. 그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요거는 4번이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라 하겠습니까? 소방시설용 시설을 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매립. 일단 매립해 놓으면 그 다음에 손대기 힘들어 버리잖아. 설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손대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때서부터 시작해서 완공검사 필증 교부 받을 때까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완공검사 필증 교부시까지.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정리를 여러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번 문제도 우리가 여러분 뭐 앞서 나왔던 거와 또 관련성이 있는데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16층 미만의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공사 감리에 배치된 감리원 1인이 담당하는 현장 수, 아까 뭐였죠? 5개 이하. 그건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와 연면적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5개 이하. 그리고 연면적으로 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이거 하고요. 연면적으로 했을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10만 제곱미터 이하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리를 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40번 문제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여기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들어가서는요, 그 법조문 양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은근히 외울 게 많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볼 때는 어려움이 많으시지만요. 그렇지만 결국 뭡니까? 쉬운 거는 바로 빼버리고, 금방 외워지는 거 빼버리고, 안 외워지는 거 위주로 자꾸 반복을 해서 그 분량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뭐 그거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40번 문제에 가시면요, 40번 문제 보시면요,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소방 대상물에 두어야 할 책임 감리원의 자격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봅니다. 2만 제곱미터인 어떤 그 소방 대상물에 두어야 될 책임 감리원, 요거는 봅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여기서부터 해서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이 감리원은요,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중급 이상을 둬야 돼. 중급 이상을 둬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요, 5,000, 그러면 요 밑에를 봅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어떻죠? 감리원이 초급 감리원. 중급 이상이니까 고급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기준보다 높은 자격이 있으면요, 밑에 있는 거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내
자격보다 위에 가서 하는 거는 안 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고급, 예를 들면요, 고급은 3만 제곱미터 이상서부터 해서 여기는 2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다. 2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달았지만요, 요것도 정리하고 위아래까지 다 정리를 해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41번 문제 가시면요,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으로서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41번에 3번 봅니다. 3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상주공사 감리 대상에 배치된 책임 감리원은 어떤 주 1회 이상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 방문해서 여기 감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주 1회 이상? 여기 배치된 그냥 감리원이라 책임 감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 1회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매일 가야 돼요. 매일 1회 이상, 매일. 그래서 여기 3번 지문 틀린 얘기였고요. 그리고 요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 42번 문제 들어가셔서 그 내용 봅니다. 감리원 배치, 세부 배치 기준에서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그런데 1번, 2번, 3번은 다 맞아 보이잖아요. 1번 봅니다. 기계 분야 감리 자격 취득한 사람을 책임 감리원으로 배치한다. 또 전기 분야 배치한다. 공사에는 소방시설 공사는 전기와 기계가 딱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결합한 얘기다.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는 둘에 해당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인건비 좀 절감하려는 거 아닙니까? 다 맞는 얘기다. 그런데 4번 봅니다. 4번 뭐라고 했죠?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 시험을 받은 때까지 감리 현장에 책임 감리원을 배치할 것. 그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책임 감리원 배치하는 거는요, 소방시설용 배관 설치했거나 매립한 때서부터 완공검사 필증 교부할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거를 4번에서 틀리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42번의 답이 4번이었다라고 여러 번 정리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42번 문제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저 남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끝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